2025년 11월 16일 손대상의 주간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주식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자, 미국 주식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이라고 하기보다는 기술적 매매가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0.65%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의 경우는 0.13% 상승, S&P 500은 0.0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지난 목요일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 금요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아마 반도체의 경우는 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주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다음 주겠죠. 다음 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총 5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자본시장 개편에 따른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죠. 1년 내에 해야 된다는 이슈가 있는 거고요. 지난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인하 25%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은행, 증권,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죠. 그러한 영향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형 증권사의 IMA라고 얘기하는 종합투자계좌 인가 이슈가 있고요. 환율은 이번 주에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00원을 당분간 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정은 찾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한미 팩트시트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죠. AI 거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젠슨왕 CEO의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강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요. 20일에는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아마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고용보고서가 중요할 것 같은데 비농가 신규 고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부진하다라고 하면 아마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월 고용보고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쭉 적어놨고요. 텔레그램에 이 내용을 올려드렸죠.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던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관심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관심 종목도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2025년 11월 10일 지난주 월요일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에 서울경제에서 내용을 관심 종목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이노션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025년의 실적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분기 실적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17,300원에서 17,450원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가는 18,700원 이상, 손절가는 16,75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노션을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약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약세가 이어졌던 게 외국계에서 이노션을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손절을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1월 10일이었죠. 이날 참고로 장 마감 후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17,300원에서 17,45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17,300원에서 17,500원 사이까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 때문에 종목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18,100원이에요. 그리고 18,100원을 돌려냈다가 지난 금요일은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월요일은 18,100원을 돌려낸다. 그러면 이노션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월요일 날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18,100원을 돌려내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 다시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션이 혹시 보유하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 혹시 이탈가를 이탈을 하게 되면 올려놓을게요. 이노션을 18,10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월요일 날 돌파를 하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에 손절가 어디에 이탈하게 되면 요걸 리스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요. 이탈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지금 72,500원에서 73,000원 매수 타이밍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는 85,500원이었고요. 손절가는 76,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72,000원대였죠. 72,000원대. 이날이 금요일이었고요. 이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월요일날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72,500원에서 73,000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던 거죠.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가격이 85,500원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확인해 보게 되면 이날 화요일날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요.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 이틀 만에 고점을 돌려내는 모습이었고요. 롯데케미칼은 더 올라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왜 조정을 받고 있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전에 지지받던 곳이 거의 8만 9천원에서 8만 8천원 부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급등과 함께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증권사에서는 이 석유화학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은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관세 악재가 일부 해소가 됐다는 게 두 번째 악재입니다. 두 번째 악재 해소예요. 세 번째는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석유화학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유가가 요즘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원자재 비용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롯데케미칼과 함께 LG화학을 탑픽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월화수 중에 어떤 걸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텔레그램에 실적 좋아지는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와서 그 종목 어떤 건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목표가 도달을 했고요. 그 다음 종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림지주라는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4년, 2025년 실적을 보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264에서 2,960억까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7,750원에서 7,850원, 목표가를 8,440원 이상, 손절가를 7,4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7,750원에서 7,850원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할인 지주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날이 금요일이었고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었고 장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7,750원에서 7,850원 매수 타이밍이 그 다음날 왔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로 언급을 해드렸던 게 8,440원 이상을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8,440원을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이날이었죠. 그렇죠? 화요일 날 매수가 됐으면 수요일, 목요일 해서 차익 실현이 된 겁니다. 차익 실현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은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할인지주의 경우는 조금 더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440원을 돌려내지 못하면 한 번 더 조정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할인지주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손절가로 얘기를 해드렸던 가격이 7,400원이잖아요. 7,400원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혹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텔레그램에서 어떤 가격에 이탈을 할 것인지, 만약에 그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좋지 않다라는 사인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인지주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이에요.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자사주 비율이 29.67%고요. 높은 현금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대웅의 경우는 매수 타이밍을 22,900원 돌파 시에 매수해서 25,00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손절가를 22,150원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웅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2,900원을 이날 돌파를 한 거죠. 이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이었고요. 물론 주가는 밀렸고요. 근데 매수 타이밍을 나왔다라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25,0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는 22,150원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를 얘기를 해드렸는데 역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만약에 화요일 날 매수를 했다면 수요일 날 목표가 도달을 한 거죠. 최근에 들어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저항으로 여기가 지금 매물대예요. 매물대이기 때문에 조정을 한 번은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제가 자사주 비율이 30%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상법 개정안에서 1년 이내에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자사주 비율이 많은 종목들의 경우는 주가 상승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웅 같은 경우는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웅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텔레그램 들어오셔가고요. 제가 손절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볼까요?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광고가 나옵니다. LX 인터내셔널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웅 얘기했고 LX 인터내셔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35,000원에서 37,000원 얘기를 해드렸고요. LX 인터 35,000원에서 37,000원. 그래서 그 다음날 타이밍에 나왔어요. 타이밍이 나왔고 목표가를 제가 얼마를 얘기를 했냐면 32,300원을 얘기를 해드린 건데 32,300원까지 오지는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 부분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힐링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가셔야 될 거는 계속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게 되면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줄기세포 관련주, 첨단재생 의료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출시 기대감, 기관의 수급에 주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 제가 다 정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종목이 네이처셀이었어요. 네이처셀. 그래서 네이처셀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 월요일날 이 가격이었죠. 이 가격에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날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날까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그쵸? 전 고점까지 목표가가 올라온 모습이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네이처셀의 목표가 이탈가 제시를 다 해드렸었는데 역시 네이처셀도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네이처셀도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즉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종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정리한 거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11월 10일 것만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에 11월 11일에도 있었어요. 종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쭉 해놨는데 이날이었어요. 10월 10일 날 얘기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매매 타이밍이 움직였고 나왔냐면 지금 11월 11일의 경우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LB세미콘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받게 되면서 이탈을 했습니다. 11월 14일날 이탈을 했고 수익이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도 역시 이탈이 됐고요. NHN의 경우는 매수가 진행이 되고 보유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IST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제가 밤에 언급을 해드렸고 이거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리고 11월 13일 날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뭐 지난 금요일 날 약세가 이어진 거죠. 참고로 11월 13일은요 목요일이고요. 조정을 받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이 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차익 실현하거나 그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많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뷰노의 경우는 지금 23,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인 거죠, 결국은. 근데 22,000 만약에 900원이 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매도라고 방향이 뜨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27,450원이 됐다. 그러면 목표가 도달이라고 해서 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을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셔갖고 어떤 종목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향후 관심주라고 보일 만한 종목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응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급락이 됐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막 찾아봤는데 급락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유를 결국 확인을 해본 결과가 뭐냐면 실적이 예상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10% 이상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어닝 쇼크라고 하잖아요. 이 어닝 쇼크가 터졌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흐름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면 이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됐든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마 월요일 정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응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섬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겨울이 갑자기 또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섬의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자회사고요. 여성 의류를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전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5,8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거기 지지가 나왔죠. 지난 금요일날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해드리고 싶은 거는 차바이오텍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많은 뉴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마 바이오가 차세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요.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첨생법에서 대장주라고 불리우고 있는 차바이오텍이 대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여기였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동반되고 거래 없는 횡보가 이어지고 거래 동반되고 거래 없는 횡보가 이어졌거든요. 지난 금요일, 목요일부터 주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동일했습니다. 상승하고 횡보, 상승하고 횡보거든요. 그러면 며칠 안에 또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워낙 낮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 무료고요. 텔레그램에서 진짜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시게 되면 다음 주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프리뷰 제가 빠르게 언급을 해 드렸고요.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 드렸었던 뭐 이노션, 롯데케미칼, 하림주주, 대웅, LS 인터내셔널, 네이처셀까지 어떻게 매매가 진행이 됐었는지 방송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렸다라고 얘기를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싹 얘기를 해드렸던 거 다 리뷰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3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나 제가 이런 종목을 지금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면 텔레그램 들어오세요. 들어오셔갖고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